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기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중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교과서의 바이블이죠.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요. 우리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미래를 위협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7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3년,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바로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경고등을 켜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0.7이라니 그게 얼마나 낮은 건가요? 감이 잘 안 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냥 0.7이라고 하면 이게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다른 나라들과 직접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 0.7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야를 한번 전 세계로 쫙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독보적으로 심각한지 아마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OECD,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죠. 이 회원국들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 겁니다. 한번 쭉 보세요. 다른 나라들 막대 그래프는 뭐 높낮이는 좀 달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맨 오른쪽에 혼자 툭 떨어진 막대 보이시나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꼴찌라고 할 수 있죠. 표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OECD 국가들 평균이 1.5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78명. 평균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 얘기고 작년인 2023년에는 0.72로 더 떨어졌으니까 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냥 우리가 꼴찌다 이런 순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낮은 출산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경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경제학자들이 이걸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그러니까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를 말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바로 내년 2025년에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아이는 안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자, 그럼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과연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요? 인구가 줄면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특히 부양부담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에는요. 일하는 사람, 즉 생산 가능 인구 4.5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뒤인 2036년이 되면요. 일하는 사람 단 2명이 노인 한 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 명이 같이 졌던 배의 노를 이제는 단 2명에서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우리 사회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축은 인구 밀도, 그러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사느냐고요. 세로축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점들이 찍힌 걸 보면 뚜렷하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저기 맨 오른쪽 아래에 혼자 뚝 떨어진 점, 저게 어딜까요? 바로 서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럼 사람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로 몰릴수록 치열한 경쟁과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핵심을 짚었어요.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게 다 몰리는 이 과도한 집중이 결국 극심한 경쟁을 낳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또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거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린 현실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이 막대한 비용, 특히나 감당하기 힘든 집값과 사교육비가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 사회 전반에 깔린 깊은 불안감 역시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원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물론 마법 같은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한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늘어난 기대 수명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입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둘째, 고령층이 가진 경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훨씬 유연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부족해진 일순을 채우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모두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이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연금, 노동, 교육,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이 분석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깊은 고민이 바로 우리 미래의 해답에 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